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명호입니다. 예,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요. 예, 특별히 내년에, 2022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지 합격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, 예,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, 무서운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. 예, 무서운 수험생이 많다. 이거는요, 난이도와 상관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렵게 나와도 쉽게 나와도 그냥 계속 95점이나 100점을 맞는다? 야, 이런 학생들이 이미 합격생 수 이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쉽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변별력이 별로 없는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 친구들은 점수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95점, 100점을 맞는 이 수험생들은 늘 어떻게 나오기를 기대해요.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남들이 카페에서 막 곡소리가 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은 쓱 웃으면서 나 이번에 붙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바로 이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즉 90점, 100점을 맞는 이 고득점의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험의 목표입니다. 아시겠죠? 두 번째로 시험에는 흐름이 없다는 건데요. 이게 뭔 뜻이냐? 우리 공부는 흐름으로 합니다. 한국사라는 것이 언제, 어디서,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사, 즉 역사에는 흐름이 있어요. 그런데 시험은 일부러 그 흐름을 뚝뚝뚝뚝 끊어놔요. 시험에 흐름이 있으면 흐름으로 풀 거 아니에요. 그러지 못하도록 일부러 뚝뚝뚝 끊어놔요.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순서 묻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왜 기역 다음에 니은인지, 왜 니은 다음에 디귿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죠. 전혀 연관이 없는 사건들을 뚝뚝뚝뚝 끊어놓은 상태에서 시험지에 펼쳐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이게 인과관계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도로 봐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. 물론 연도가 아니라 단순히 세기 정도로 크게 봐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왕으로 봐도 돼요. 어쨌거나 왕이든 세기이든 뭔가 그것을 정확한 때를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예? 사건별 때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또 역사를 보는 그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요. 이건 뭔 얘기냐? 역사를 뭔가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좀 멀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앞의 사건과 저 뒤의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낼 수도 있죠. 세 사건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세 사건 중에서 두 사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. 근데 뭐가 있어요? 뭐 배우시겠지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. 또 가부개혁, 을미개혁 문제를 내면서 가부개혁, 을미개혁은 총 3차까지 있거든요. 가부 1차 개혁, 가부 2차 개혁, 그리고 을미개혁이 있으니까 가부 1차 개혁 때 개국이라는 연호가 있었고 3차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가 있으면 그 두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를 물어요. 그럼 뭐예요? 2차 가부개혁을 묻는 거거든요.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. 한 사건에 매몰되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전체를 잘 조망하고 그럴 때 문제도 보이는 거예요. 가와 나 사이 이런 문제가 보이는 거죠. 제 수업의 1년 커리큘럼은 좀 이렇습니다. 일단은 기본 이론은 전체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. 매월 사실은 뭐 홀수달에 개강을 하는데요. 2개월에 한 번씩 고주선부터 시작해서 물론 선사시대부터죠. 선사시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다 보게 됩니다. 아주 바빠요. 아주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. 그래서 7, 8월에 한번 보시고 9, 10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봐요. 근데 9, 10월에는 이렇게 심화이론이 한번 더 들어갑니다. 예.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차이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11, 12월에는 기출문풀을 하고 그 다음에 1, 2월에 순서대로 보는 말 그대로 단어물 문풀을 하고 그 다음에 3, 4월에는 조금 바쁜데요. 이때는 이제 기본과 심화 이론을 다 하고 국가직 통용도 하게 됩니다. 4월에 그 국가직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. 또 5, 6월에
기본 이론을 하고 또 지방직 동영을 하는 이유는 보통 7월이나 8월쯤에 지방직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? 100점을 받는 것이네요. 그렇죠? 예. 100점 이상을 받는 게 중요하죠. 물론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100점이겠지만은 150점, 160점을 받는 그런 정도의 실력 있는 그런 수험생들이 돼야 되겠습니다. 하나하나 좀 보실게요. 인문 강의, 요거는 이 커리큘럼은 없는데, 사실 얼마 전에, 학생들과 함께 촬영을 좀 했었어요. 인문 강의는 말 그대로 입문자들이 한국사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어서 이거는 온라인에 그냥 올라가 있습니다. 상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,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, 요 한국사 압축 입문서라는 이 책으로 이제 강의를 듣게 됩니다. 총 8강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한국사가 이루어져 있구나. 이 한국사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윤곽이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좀 생기게 될 거예요. 한번 들어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오시면 되는데요. 기본 이론은 이제 매월 2개월마다 이제 개강을 합니다. 한국사 공부를, 이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. 정식으로 했죠. 정식으로. 예, 정식으로. 예, 정식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제 기본 이론을 듣게 돼요. 2개월 만에 전근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빠르게 완성하는데 2개월마다 빠르게 이 전체를 다 보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. 예, 그래서 2개월마다 한 번을 다 보고 그리고 심화 이론으로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문제 풀이 들어가고 그렇게 여기서 나오는 커리큘럼만 다 하더라도 시간이 사실은 부족해요. 예, 우리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해야 됩니다.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. 예,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기본서가 있어요. 심화이론은 그 이명호 한국사 암기강화 프로젝트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. 참 좋은 책이에요. 예,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을 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. 그래서 개설 1년은 일단 2번 하기로 약속은 하고요. 이거는 이제 반드시 개설을 하는데 또 학생들이 또 요구하면 또 전 또 학생들한테 져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이러면 또 개설하고 또 그럽니다. 예.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학생들, 기본 이론을 듣고서 뭔가 점수가 이상하게 만점이 안 나온다, 한 문제나 2문제를 더 맞추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좋아요. 그런데요, 사실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해야지 심화 이론 이 암기 강화를 듣는 것은 아니에요. 예. 기본 이론으로 암기가 덜 될 때 사실 암기를 돕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안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 이론을 들은 학생들이라면 이쪽으로 그냥 넘어오시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기출문풀은 보통 이제 11월, 12월에 연말에 보통 개설이 되는데요. 여기 기출 한국사 기출 문제집이 해거 쓸 것이 따로 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만든 것이 있는데 2개 다 보셔도 되고요. 그리고 하나 보신다면은 뭐 이왕이면 제 걸 좀 보셨으면 좋겠긴 한데 일단 전 시간이 되면은 기본 이론, 심화 이론 들으면서는 쭉 보시는 게 해거 쓸 걸 먼저 보시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좀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.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왜냐면 제가 만든 기출문제집은 일단은 내용이 좋아요. 어떤 것을 픽하느냐가 중요하죠. 그 문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집의 성격이 사실 달라지는데 너무 쉬운 문제는 좀 뺐어요.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심화된 내용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, 여기는 실제 문제수보다는 더 많은 게 사실은 해설이에요. 그래서 해설에도 거기도 기출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기출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했어요. 일당 10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. 이런 문제집이 또 없을 겁니다. 참 좋은 문제집이에요. 제가 한국사 기본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쓴 아주 좋은 책이니까요.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11, 12월에는 이 책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1월에 가게 되면 이제 4월에 보통 국가직 시험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대비로 일단 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6월이나 7월에 지방직을 보게 되는데 이미 4월에 국가직을 완성한 친구들이 사실 지방직도 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왜 국가직 중심으로 하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. 왜냐면 지방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미 4월에 국가직으로 다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그 뒤에 계속 뭔가 보완해가고 좀 더 한 번 더 보고 이래가지고 지방직을 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 코스를 따로 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요.
국가직 수험생과 지방직 수험생이 합치는 그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국가직 때 이미 다 완성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.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1, 2월에 이제 단원별 문풀을 하게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단원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나갑니다. 순서대로 나가는 그런 코스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동형 문풀인데요. 이게 두 번 있습니다. 국가직 동형이 있고요. 그리고 지방직 동형이 있는데 동형 말 그대로 같은 형태예요.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보는 그런 형태의 모의고사 문제 20문제씩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. 이 문제 풀면서 뭔가 이게 진짜 시험이구나.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빨리 푸는구나 라고 해서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게 될 거예요. 이 수업도 아주 좋은 수업입니다. 제 수업의 특징은요, 일단 이렇게 밀도 있는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사실 저도 뭐 성대모사도 하고 싶고 연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사실 별로 좀 없습니다. 그래서 제 수업은 좀 다들 학생들이 가르치기만 한대요. 말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죠. 뭐 딴 얘기 안 해요.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안 하고. 그래서 정말 밀도가 있어요. 그래서 딱 한 번 정리하기가 너무 좋은 뭐 사실 그런 수업이긴 한데 그 대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. 그러나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. 제가 예전 좀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 화면에 지금 이것처럼 제가 기본서를 보여드리거든요. 그러면서 밑줄 긋는 거 따라 하는데요.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저만큼 저만큼 기출문제 있죠?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저는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내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2022년 시험에 가장 적합한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또 제가 사실 뭐 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지만 딴 얘기를 안 해도 수업은 재미있을 수 있는 것이 컨텐츠 자체가,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 이야기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뭐 수업 듣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커리큘럼이 단단합니다. 전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보관이 있어요. 기본 수업에서 이만큼, 심화 수업에서 여기까지, 단어문풀에서는 조금 더 좀 꼬아가지고 동영에서는 뭔가 다시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나올 것들을 모아서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나중엔 결국 100점을 받게 될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온라인 학생들과 그 같이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요. 하나는 바로 요 유튜브 채널입니다. 그래서 이명호 TV라는 좀 쑥스럽네요. 그죠? 이명호 TV라는 그 명호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한국사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관세법 수업도 있는데요. 이거 두 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올라갑니다. 여기는 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. 사실은 기본 수업에서 다루기가 조금 시간상 부족했던 것들 또는 이건 수업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심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좀 올려놓고 있어요. 그리고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있죠. 뭐 30분 안에 50문장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좋은데 그런 것들 여기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. 이거 한번 꼭 보시고요. 그리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. 바로 명쌤닷컴이라는 네이버 카페인데 명쌤닷컴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이명호 한국사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문제 뭐 그 기본서의 정오표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 있고 문제집의 정오표 이런 것도 올라가고 또 각각의 소식들 말하자면 뭐 유튜브에 여기저기 올라가는 저에 대한 소식들도 다 여기 가면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개 다 이제 여기는 가입하시고 이거는 구독하시고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. 그래요. 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뭐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사실 뭐 키도 작고 뭐 그렇지만은 공부는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도 같이 성적이 쑥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